바다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한 바다에 대해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해양과학자들은 바다의 건강 여부를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 해양 과학자들이 바다가 건강한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연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죠. 우리가 병원에서 체온이나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처럼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의 물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수온이라든지 아니면 염분이라든지 그 안에 엽록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화학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지질학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다가 건강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지수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물 다양성 지수라든지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서 그 생물 다양성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환경이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양과학자들이 바다에 나가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바다의 그 환경 요인들을 측정을 하고요. 또 뭐 사고가 나서 오염물질이 나왔다든지 하면은 또 그런 오염물질도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해양 생태계 조사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우리가 매년 그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상태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 바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바다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훼손됐던 게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흔히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무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과학적인 방증을 이렇게 바다에서 찾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무뎌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바뀌어가는 환경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봄, 가을이 실종되고 있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라 그러는데 겨울에 왜 더 추워지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추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극 지방의 그 기후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북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죠. 그게 힘이 약해지면은 북극의 찬 공기가 그거를 뚫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얼마 전에 기온이 확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걸프만에서 위쪽으로 걸프 스트림이라는 그 따뜻한 바닷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전체를 놓고 약 1000년에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주는 힘이 저기 극지방에 북대서양에 바닷물이 얼 때 그 비중이 커진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 밀어줘서 이게 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미국의 동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따뜻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잘 못 흐르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겨울에 서해안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큰 그 교통 대란도 일어나고 하는 거를 종종 이제 보십니다. 근데 이 서해안에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지금 황해의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은
물이 증발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그 눈이 서해안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후 변화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못 보던 이런 열대 해양 생물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우리가 흔하게 있던 수산 자원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양 환경 생태계가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남극이라든지 북극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예전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서 많이 이렇게 후퇴되어 있는 그런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온난화만큼이나 또 걱정되는 게 플라스틱 같거든요. 네. 이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이게 바다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을 너무 정말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리하게 해준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아무데나 버리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우리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 이게 분해가 되려면은 뭐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50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선이 시작될 때 만약에 플라스틱이 있었다면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더군다나 큰 게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풍화가 되면은 아주 작은 그런 알갱이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잘게 쪼개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닷물 속에 굉장히 많다 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해양 생태계 내에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식단까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플라스틱이 지금은 이제 아주 심각한 이런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논문들이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고요. 우리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주변 바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니 조금 안심은 되는데 이렇게 바다를 이제 해치는 이런 요인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은 배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제 기름이 유출이 되죠. 이미 우리가 시프린스 사고라든지 또 태안의 유류 유출 사고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유류가 유출이 되면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류 오염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마찬가지죠. 뭐 방사성 물질 같은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가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인류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우리 인류가 지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듣다 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감사합니다.